최근 미국 정부는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 해군을 압박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강력한 수단들을 모두 이용하려 하는데요. 중국이 태평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개발하려 하자. 이에 분노해 맞불을 놓은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핵추진 무기에 관한 함성 건조 계획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할수록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무기 개발에 적합한 명분이 생기며 세계 최강급 대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기가 매우 수월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호주와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안에 이어서 한국은 고농도보단 우라늄 20%, 저농도 방식의 원자로를 채택해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2021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던 한미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저농도 원자력 보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군요. 중국마저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중국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 방식은 완벽히 물 건너가고 북미 경쟁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군사력 강화를 통한 군사대국 등극만이 유일한 정답인 게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대고구려제국 채널 영상. 중국이 먼저 선을 넘고 핵추진을 이용한 항공모함을 태평양 해상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맞서 미국에서도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던 원자력 추진 방식의 무기체계를 서서히 주변 동맹국들에게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합의를 통해 한국의 저농도 원자력을 인정한 뒤 핵추진 무기로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으며 한미동맹 협의가 개최되는 연말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핵추진에 관한 다양한 협의안들을 내놓음에 따라 핵잠수함은 물론 7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도 동시에 가능해지고 있다는 대한민국 군사정보 뉴스입니다. 현재 유럽의 프랑스 사례처럼 4만 톤급의 항공모함에도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방식이 가능함에 따라 만약 저농도 수준의 핵추진 방식 7만 톤급 항공모함을 채택한다면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의 원자력의 힘을 이용한 캐터펄트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캐터펄트가 형성된다면 이착륙 분야에서 굳이 수직 이착륙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인 F-35 전투기 말고도 KF-21 전투 함재기라는 또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해군이 건조할 최대 규모의 항모를 핵추진으로 계획하면 발생하는 결정적인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6만 톤 이상의 대형급 항공모함으로 크기 확대가 수월해지며 이것은 재래식 항모 대비 항모 유지비 증가 부담을 3배 가까이 줄이고 중국을 향한 태평양 압박작전에 적합하도록 재래식이 아닌 경제적이고 유지비가 저렴한 핵추진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고구려제국TV. 이처럼 한국의 차기 항공모함 사업은 경항모로 시작했지만 대형 항모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처음 한국은 경항모급으로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추진 항공모함 구성과 일본의 대형 상륙함 추가 건조 등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은 더욱 위협적이게 변화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의 애초 계획으로는 독도급 수송함 개조를 거쳐 F-35 전투기를 운용할 목표였는데 알고 보니 이것을 개조하는 비용이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판단하여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에 대한 전략 검토를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의 이륙 방식인 스토바 방식과 케토바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중공업 항공모함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기술 협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짧은 활주로만으로 이륙이 가능한 케토바 방식은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캐터펄트 사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 출력을 이용한 고출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고구려제국 영상. 그래서 한국 해군은 F-35 전투기 운용을 위한 스토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스토바 방식은 비효율적인 점유율로 인해 전투기 탑재 수량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배수량 대비 함재기 수량이 무려 1.5배 가까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죠.
더구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KF-21 네이비 같은 고정익기를 탑재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한국해군은 캐토바 방식도 병행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터펄트 사출기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용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핵추진 항공모함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저농도의 원자력을 이용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개발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생기자 캐토바 방식인 캐터펄트 사용에 청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2021년 중국이 먼저 태평양 지역에 핵추진 무기들을 대거 들여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도 맞불 작전으로 동맹국들에게 원자력 추진 방식의 무기들을 서서히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중공업 기업들이 협력하여 핵추진 항공모함의 기초 단계인 원자력 추진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추진 항공모함에 사용할 원자력 엔진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원자력 기술 안정성이 높다고는 말하지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같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사용이 꺼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대한민국은 안정성이 뛰어난 저농도 형태의 원자력 추진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대고구려제국TV 군사무기에 적용될 초소형 원자로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위험한 형태의 후쿠시마 원전 설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냉각수인데요. 때문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 원자로의 냉각제는 바로 소금입니다. 이 말은 즉슨 끓어서 생기는 증기가 없어 증기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핵심적인 장점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의 안정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양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항모 운용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캐터펠트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보다 부담 없이 활주로의 길이를 줄이고 옆으로 더 확장해 착륙 공간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F-35 전투기를 운영하지 않고 KF-21 함재 전투기를 개발해 운용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데요. 특히 폭장량 분야에서 F-35B 전투기 대비 3배 가까이 강력한 KF-21 네이비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 해군에는 이득이기에 우리 방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군은 이 점을 꼭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해군은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의 위협과 태평양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래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소요를 정확히 판단하였으며 기존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항모체계를 설립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한때 이순신 장군님의 힘으로 일본의 함대를 격파하고 나라를 수호한 해군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군사강국 중 하나로 등극했죠. 핵추진 항공모함과 KF-21 전투기 등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신무기 체계들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한국형 항공모함을 2030년에 도입을 계획한 만큼 넉넉한 시간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우리나라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태평양 영향력에서 위대한 한국의 위상을 기대해보는군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